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영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7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45,4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054명, 해외 유입은 24명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수치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1,078명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다 수치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1,000명을 넘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치인데요. 국내 발생은 구체적으로 1,054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24명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증, 경증, 생활치료센터 등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분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숫자인데요. 그 수치는 오늘 바로의 치료 등 격리 중인 환자 수에 있습니다. 그 확진자 숫자는 11,883명. 현재 국내에 있고 이는 불과 이틀 만에 1,800명가량이 는 수치입니다. 네. 특히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는 226명이 됐습니다. 200명대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어제 돌아가신 분만 1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도 612명입니다.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여기서 국내 발생을 좀 살펴보면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73명, 네. 경기가 320명, 전북 75명, 인천 64명, 부산 41명 등의 순입니다. 어제 검사 건수는 4만 7천 건 이상 이뤄졌는데요. 네. 검사량이 2, 3일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확진자가 한 1,078명이니까 검사당 확진율을 따져보면 2.2%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어제 검사량이 확 늘었기 때문에 확진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좀 더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수도권 임시검사소에서도요. 19명이 익명검사에서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서 직접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12월 16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총 1,054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757명, 비수도권은 297명입니다. 어제는 1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국내 발생 환자 1,054명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수도권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특히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에서 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하였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 대응의 여력, 감염 재생산 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 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정부 또한 방역과 의료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일간 1,000명 규모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총 1만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지난 일요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 발표 후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는 891병상, 전담병원은 207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22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용한 병상을 포함한다면 생활치료센터는 목표 7,000병상 중 3,000병상, 전담병원은 목표 2,700병상 중 600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목표 300병상 중 35병상 수준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생활치료센터의 현재 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 모두 51% 수준으로 낮아졌고 전담병원은 전국 65%, 수도권 77%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치료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도 확충 계획에 따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전환하여 오늘까지 13개 병원 34개 병상을 지정하였으며 12월 말까지 3개 병원 21개 병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준중환자 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병원 59개 병상을 현재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병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건강보험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선지급 특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신청기관은 1개월분의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으며 추후 건강보험 급여비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증상 잠복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12월 14일부터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수도권 총 7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약 19,000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19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진단검사는 44,000명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별검사소를 확충해 나갈 예정으로 익명으로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여 검사를 무료로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검사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종사자들에 대해 PCR 선제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행정 조치를 발동하고 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근보공단 등과 합동으로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입니다. 감염 경로의 상당수가 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간병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정상 모니터링과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근 종교시설에서는 12월 이후 총 10건 54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관리가 소홀한 소형 시설에서 소모임을 갖거나 시설 내에서 식사를 하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에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다양한 위험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간 종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거리두기 노력에 동참해 주고 계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 등에서 최근 환자 수가 발생하는 만큼 방역 수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리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 인력 치유 프로그램 등 서비스와 함께 약 313만 건의 심리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라 마음 건강이 걱정되는 환자, 격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심리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환자와 격리자 등 심리 지원 대상 명단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속히 제공하여 초기부터 관리하고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과 협조하여 환자가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지자체 정신건강 전문 인력 496명을 정원하여 코로나 우울 심리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증가하며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이미 허위로 판명된 가짜뉴스가 다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재확산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허위 정보의 유포는 삼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먼저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실천이 핵심입니다. 이동과 만남은 잠시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 머무르며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장소와 만남도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신속한 검사만이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정확히 착용해 주시고 실내에서도 예외 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과 만남을 멈추고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쓰는 작은 노력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간의 이제 확진자 현황을 봤더니 830여 명으로 3단계 상향 조건에는 들어갔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전국 그러니까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8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격상 기준, 정부가 5단계로 총 했을 때 마지막 단계인 이 3단계 기준이 하루 평균 800명에서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예, 800명에서 1000명이죠. 그 네. 사이에 이미 진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3단계 격상함에 있어서 이건 최후의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책을 세심히 마련해 가면서 단계 상향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3단계 종합적 고려를 해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2.5단계 거리 두기 효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총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의료 체계 부담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20일간 이 10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10,000병상 확보하겠다 올 연말까지. 근데 지금까지 확보된 병상 수를 얘기를 했는데요. 생활치료센터가 한 891개 정도가 되고요. 일반이 한 207개, 그리고 중증
환자 병상이 22개가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확보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만 이제 일반 병실이나 일반 코로나19 환자들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중증 환자 병상의 확보가 지금 그렇게 만만치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면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요양병원 관련해서 종사자의 그 PCR 검사를 의무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선제 검사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양병원을 갖다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 검사 주기도요. 2주에서 지금 1주로 그리고 또 4주에서 2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축시켜가지고 더 자주 검사를 해서 이분들이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지를 갖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더 자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임시선별검사소 관련돼서 수도권에 지금 73개소가 운영 중이다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제 어제 수도권에서 이제 검사했던 내용도 지금 밝혔고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얘기를 전해드렸지만 오늘 정부 발표에서도 한 19,000여 건, 13,000여 건 이상 검사를 했는데 어제 익명검사에서 19명이 확진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명으로 휴대전화 번호만 이제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검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또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 병원에서 보면 이제 보호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병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병원들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일부 대학병원이 이번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요, 이제 병동을 폐쇄해야 되고요, 환자를 다 내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말 의료 서비스가 순간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은 14일부터 입원 환자 그리고 보호자 이렇게 모두 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다 받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이 신규 입원 환자에 한정해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좀 거세지고요. 무증상 감염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병원을 드나드는 출입하는 보호자들까지도 검사를 해서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에는요, 병원 자체적으로 이 보호자까지 검사를 하려니까 검사량이 너무 많이 늘어서요. 지금 지역 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와달라고 지금 요청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서울 성모병원은 기존 검사 대상인 입원 환자 간병인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보령의 한 대학에서는 베트남 유학생 20명이 집단 감염돼서 비상에 걸렸는데요. 또 대전에서는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연선 기자, 밤사이 보령과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고요? 네, 보령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에서 베트남 유학생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14일 밤 같은 기숙사 내에 베트남 유학생 1명이 확진되면서 입소자 전원이 검사를 받았고 어젯밤 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학생들은 각자의 기숙사 방 안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방역당국은 기숙사를 소독하고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당진 나음교회 확진자가 다녀간 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도원에서 확진자 가족과 접촉자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당진 나음교회와 관련된 전체 누적 확진자는 현재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됐는데 유성구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지난 14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직장 동료 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직원 50여 명을 검사 중이고 공장 내부 환경검체도 채취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관평동 맥주집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2명 늘었고 이 밖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3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번엔 경기도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다 찼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민아 기자, 경기도 확진자가 다시 300명을 넘었다고요? 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29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20명,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지난 13일 휴일이었죠. 331명으로 최다 확진자가 나왔다가 그 후 200명대로 줄었는데요. 사흘 만에 다시 320명대로 늘었습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는 501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포천 기도원과 관련해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종로구 음식점 관련 2명,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관련해 1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른바 N차 감염은 신규 확진자의 62%인 206명이고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도 89명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병원에는 중증 환자 전담 병상 49개가 모두 사용돼 현재 남은 병상이 없고 일반 환자 병상 가동률도 84.1%로 120여 개만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할 경기대 기숙사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기 환자들을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이달 말까지 기업 연수원과 리조트 건물 등 3곳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있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37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 11시에 서울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은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78명이 증가한 총 13,035명입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5명이 추가 발생해 총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염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한 12월 이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21.9%에 이르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진 데다 발견과 추적이 어려운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늘면서 우리 일상 전역의 생활 감염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가 매일 불어나면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서울시의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 가동률은 85.7%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78개 중 77개가 사용 중이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9개소 총 1929병상까지 확대했으나 사용 중인 병상은 1171개로 즉시 이용 가능 병상은 245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감염병 전담 병원은 다음 주 월요일 적십자 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5개소를 추가 지정해 278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추가적으로 6개 상급 종합병원에 이번 주 내 2개 병상 등 순차적으로 18개 병상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치료 단계별 병상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는 회복했지만 다른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회복기 전담 병원을 서울 백병원, H+ 양지병원 2곳에 40병상까지 운영하고 중증 환자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코로나19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위해선 중환자 병상 총 9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음압시설 등 안전시설을 모두 갖춘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150개도 순차적으로 설치해 병상 상황에 따라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22개 구 1,901병상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소망교회의 경우 수양관 내에 280개 병상 설치를 마치고 내일 오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보태주신 소망교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기숙사에도
520병상을 확보했고 다른 서울 소재 8개 대학과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 자치구, 민간이 삼각편대가 되어 병상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의 속도와 범위를 늘려 검사 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선제적인 대책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촘촘히 줄여나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네, 서울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새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6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4개 사유가 인정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민철 기자, 우선 징계위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6가지였는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 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로 이어지기에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고 징계 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 17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끝났는데요. 정한종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까지 의견이 다양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중으로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 대행을 맡아 지휘하게 됩니다. 자, 징계위 결정에 대한 윤석열 총장 측 입장도 궁금한데요. 윤 총장은 오늘 정상 출근했다고요? 네, 윤 총장은 평소처럼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선 오늘 오전 8시쯤엔 징계의 결정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